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 들어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는 자치구별 제설률이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4일 저녁부터 내린 폭설로 아침 출근길 교통 불편이 이어졌지만 자치구 이면도로와 보도 제설률은 90%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일부 간선도로가 통제되거나 정체돼 불편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설 이후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져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출근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평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연립 다세대 주택 밀집도가 높아 고립운둔 심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은평구는 올해 고독 대응팀을 신설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방에 갇혀 지내온 시간을 노래와 이야기로 사람들 앞에 꺼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방이 세상의 전부가 된 것처럼 느끼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지난 4일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열린 고립운둔 청년 토크 콘서트. 은평구가 올 한해 추진한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역사회가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이 지역사회에 이제 발을 디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이제 발을 딛고 나서 스스로 또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를 활보를 하고 다녀야 되겠죠. 은평구는 청년업 사업을 통해 동행 활동가를 양성하고 고립운둔 청년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 관계를 회복하며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도 연결해왔습니다. 직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신만의 이제 바탕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나도 나 혼자만이 아닌 그 다른 분들도 계시다는 거에서 위안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고립 생활을 하던 청년에게 용기가 생긴 건 주변의 꾸준한 관심이었습니다. 정말 서툴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보람이랑 그리고 뭔가 제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뭔가 느껴지면서 뭔가 내가 가능성 있겠구나. 걷기도 어려울 만큼 고립 상태였던 청년은 이제 매일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계속 누군가 계속 도움을 손길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걸 발견해서 그 손을 잡고 나가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립운둔 상태로 추정되는 청년은 전국적으로 약 13만 명, 전체 청년의 4.5%에 달합니다. 은평구가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2천여 명 중 20%에 달하는 400여 명이 고립 고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은평구는 내년에는 고립운둔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립운둔 청년 상당수가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역시 지원 방법을 몰라 부담을 혼자 떠안는 경우가 많아 청년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 위반 행위 조사를 벌여 65곳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 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 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서 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 비리 등 수사 의뢰 14건을 포함해 모두 550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앞 광장이 겨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느끼고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고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 앞 정원과 GTX 연신 849 광장 두 곳을 겨울 정원으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앞 정원에는 은평 목공소에서 제작한 루돌프 썰매를, 연신내역 앞 광장에는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양천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사랑을 나눠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난감 도서관 6곳과 서울형 키즈카페 3곳에서 열립니다. 참여자는 크리스마스 댄스 파티와 트리 앞 사진 찍기 등 12가지 가족놀이 중 3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는 행사 장소에 마련된 모금함에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 배지를 수령하면 됩니다. 미션 수행은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선물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이용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황희 의원이 학교와 주택이 결합된 주교 복합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 학교 부지를 활용해 상층에는 공공주택을, 하층에는 학교와 생활 SOC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우영 의원이 지역구인 은평구 구산동의 도서관 마을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여러 채의 낡은 빌라를 이어붙여 만든 도서관인데요. 김 의원은 지난 10년의 성과가 단단히 쌓인 만큼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앞으로도 동마다 지역과 함께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번째 주민 함께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민 아카데미가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만나기 위한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주민 아카데미 14기는 오는 13일까지 K 콘텐츠의 힘, AI와 대한민국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총 8차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상간 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협조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생활 폐기물의 적체 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 112 신고 전화, 그저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의 의미를 알아차린 경찰관의 순간적인 판단과 기지가 한 여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아침 8시 부산 서면지구대에 이상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이얼 버튼 소리만 들리니 전화로 확인 요망. 바로 연락했지만 역시 핸드폰 버튼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위급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도 많기 때문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위치도 모텔이나 숙박시설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너무 조용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경찰관은 순간 기재를 발휘합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곁에 누가 있는지 모든 대화가 핸드폰 버튼 소리로만 이뤄졌습니다. 질문을 할 테니까 맞으면은 이제 2번만 다이얼을 눌러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누르시더라고요. 지금 모텔 안에 있냐,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 하니까 또 2번 누르셨고 112에 문자로도 신고가 접수 가능하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112로 문자를 보내셔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여성은 불법 촬영 피해를 인지했지만 같은 공간에 가해 남성이 있어 직접 말로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 경찰은 즉시 출동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20대 가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3일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모텔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 당시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하지 마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흉기 난동사고로 4명의 중학생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다른 1명도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희 경찰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작은 신호라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믿고 112 신고해 주시면은 그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작은 신고도 놓치지 않는 경찰의 기지가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국 GM철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따른 사업 매각에 직영 정비소 폐쇄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노조는 반대 투쟁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정치권도 노동계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철수가 설이 아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한국GM이 보여준 결정들은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최근 직영정비 폐쇄, 연구개발의 분리와 축소, 협력업체의 불안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철수설까지 이 모든 것은 한국GM이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맡아야 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한국GM의 불확실성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넘어 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물류, 정비, 연구개발, 판매에 이르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품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의 붕괴도 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철수설 논쟁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약속한 10년 잔류 기한이 다가오면서 GM이 협상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세 때문에 철수한다. 연구소에서 개발 물량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철수한다더라. 이 직영정비소 없는 이것도 철수 아니냐. 저럴 때마다 GM은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죠. 이를테면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요구했던 정치권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한국GM과 글로벌GM에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뜻들이 관철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나친 예단을 경계했습니다. 부품 생태계도 우수하고 연구 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철수를 예단하는 거는 성급하다.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저희에게도 계속하고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날 노동계와 정치권은 GM 철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군산공장 폐쇄 경험을 거울 삼아 지방정부 역시 책임 주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